과거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변호사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출신의 변호사들이 과거사 관련된 소송을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민변이 아니라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했던 기자회견이었어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동아토이 등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데 모여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단체들은 과거 청산 책임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인권 변호사들을 탄압한다, 표적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이철 전 의원,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 그리고 동아투이 김종철 위원장도 참석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명이 감옥도 가고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던 뒤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유신독재 시절처럼 다시 그분들을 불러 수사하고 형사적 처벌을 하려고 나선다는 것은 이 자체가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우리 돈 안 받아 줬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에 저는 가장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의 과반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수입 문제를 지적한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맡아서 수임료를 챙기는 것이 변호사법상 수임을 제한해 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수임 제한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사 조사위 출신 변호사의 관련 사건 수임이 1항 3호,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금지한 사건 수임을 금지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를 비롯한 전직 법관이 재직 당시에 맡았던 사건을 퇴임 뒤에 다시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 지난 2011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직 법관의 법무법인 행위 늘어나면서 공직 퇴임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로서 또는 명의를 빌려서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민변 측은 이 조항이 제정된 취지가 전관예우 금지에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용시키는 건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처럼 조사위원회의 경우에 이런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편 대한변협 측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조만간 피의자들, 변호사들이죠,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변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 어제 오후에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표적 탄압이라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변 차원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의 체증활동 규칙 개정안, 체증이라는 건 이제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 행동인데요. 이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측은 체증 기준을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 체증의 범위, 의무경찰 체증, 체증 장비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논란을 해소했다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합법화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직접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증활동 규칙 안에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체증이란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불법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전에는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규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을 행위로 바꾼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제6조 체증요원 관리에 대한 조항인데요. 의무경찰이 사전 교육 및 지시를 받으면 체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 것처럼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수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경에 전가한다. 그리고 과거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체증에 대한 제한을 강조했고 수사권 행사를 의경이 적용하도록 한 것과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용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사법경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서 사법경찰과 같은 행위가 더 성행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바로 이 7조 때문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체증 장비가 원칙적으로 경찰 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사법경찰에 대한 규제 없이 사적 용품 범위만 더 확대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받은 것 넘어서서 개인 장비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기본권 침해에 심대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펜이나 단추 같은 거 아니면 안경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예. 오늘부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님 페이스북에다 장문의 글도 쓰고 그랬던데요. 예. 가족대책위 기자회견도 현장에서 있었군요. 네, 오늘 광주고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우선 살인 고의는 없지만 유기 고의는 있다던 승무원에 대한 1심 결과를 규탄하는 한편 참사 당시에 지휘 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들을 기소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고가 참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손 놓고 있었던 국가의 민낯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5번의 공판을 거쳐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15일 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 단체입니다. 어젯밤에 또 대북 전단 삐라를 기습적으로 살포했습니다. 통일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더군요. 네, 어제 10만 장 규모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통일부 당국자는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체 추진할 사항이라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평소에도 삐라를 많이 뿌리는 단체인데 얼마 전에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 국장급 인사가 탈북자 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앞서서 임병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와 만난 지 불과 나흘 만에 기습 살포에 나선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의 입장은 오늘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바람이 강하지 않은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 인터뷰의 DVD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3월 중순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있고 해서 긴장이 고조될 그런 것들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뉴스 리뷰 마치겠습니다.